네,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지금 부등식의 활용에 이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활용의 내용은 뭐 비슷하죠. 활용은 뭐 한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 네, 이용, 일상생활에 이용, 이거를 활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는 건데,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뜻을 천천히 파악하고요. 미지수를 x, y로 놓습니다.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옵니까? 바로 식이 몇 개? 2개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은 식이 2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대입법도 가능하고요. 뭐도 가능하다. 가감법도 가능하다. 지금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입법, 가감법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가감법으로 푸십시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검산,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하는데요. 아마 지금 보면 학생들이 거의 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꼭 식을, 선생님 지금 계속 연습시키는 게 뭡니까? 식을 쓰십시오. 식을 쓰는 거는요,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검산할 때, 확인할 때 시간을 엄청 아껴줍니다. 왜? 본인이 식만 잘 세웠나? 계산을 잘했나를 딱딱딱딱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세운 식을 다시 한번 봤을 때 그게 정확하면 답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게 구한값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 횟수, 개수 등이 그렇죠. 나이, 횟수, 개수 혹은 명 이런 것들이 자연수여야 돼요. 만약에 사람을 물어봤는데 뭐 1.2명 나오면요, 무슨 사람을 5분의 1 토막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무조건 자연수로 나와야 된다.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살, 2살, 3살, 3.2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태어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쵸? 횟수나 개수 같은 경우도 다 자연수라는 거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 대한 문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다 어렵지만 사실은 3, 4, 5, 6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잘 나오고요.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수. 처음 수의 10의 자리가 x고요. 1의 자리수가 y라고 하면요. 처음 수는요. 바로 10x 더하기 y입니다. 이를 설명하면요. 여기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하고요. 여기 2라고 놓고 1이라고 놓을게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일반 수로 보면요. 10의 자리가 2니까 얘는 20이 돼요. 즉 2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1의 자리는 그냥 1이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가 x다. 여기서는 뭐라고요? 2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건 수를 뭐로 나타내죠? 20이라 나타나잖아요. 2 곱하기 10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이용해서 처음 수는 10의 자리에다가 얼마? 10을 곱한 수. 이게 10의 자리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이라는 숫자는요, 20 더하기 1입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를 10의 자리가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1이다. 그래서 21 우리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xy라 나타내 버리자. xy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2고 숫자가 1일 때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맞잖아요. 아닙니다. 문자에서는요. 왜 그래요? 얘는 x 곱하기 y예요. 이해되세요? x 곱하기 y라고요. 숫자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21이 맞습니다. 21. 하지만 문자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면 두 개의 뭐가 돼버려요? 곱슬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xy라고 쓰면요 틀립니다. 이 숫자 둘의 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문맥에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10의 자리 두 자릿수인데요. 10의 자리 숫자가 x다.
이래저래 숫자가 y다 그러면 xy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치 21처럼요. 이거는 숫자일 때는 가능하지만 문자일 때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이용해서 숫자가 2면은 얘는 20을 나타내고 2 곱하기 10이구나.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면 10의 자리 숫자는 10 곱하기 x구나. 그 다음에 1의 자리 수는 그대로 나타내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보충해야 될 게 그럼 세 자리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물론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요.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겠죠. x, y, g라고 나타내면요. 100은 어떻게 나타내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321이면 얘는 300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나타내죠? 3 곱하기 100이죠. 얘는 20을 나타냅니다. 2 곱하기 12. 100의 자리는 곱하기 100, 10의 자리는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x, 100x가 되고요. 얘는 10y가 됩니다. 실제 수는요. 얘는 z가 되겠죠. 얘들을 더해주면은 수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기억이 나죠? 문자로 나오면 x, y 쓰면 안 되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10을 곱해서 10x 더하기 y로 나타내줘야 되구나. 100의 자리 때는 100 곱하면 되고 10의 자리 때는 10 곱하면 되구나. 근데 이제 문제에서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일단 표현하면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지금 아까 문제에서 뭐였죠? 10의 자리 숫자가 x였고요. 1의 자리 숫자가 y였어. 그거를 바꿨대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y가 되고요.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됩니다. 수로 나타내면 10의 자리가 y인 수는 10y라 그랬죠. 10 곱하기 y. 1의 자리 숫자는 그냥 더하기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x, y.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이기 때문에 21로 나타내면 돼. 그래서 yx야. 틀립니다. 문자는 이거는 곱이에요. 곱으름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뭐 한다? 10의 자리 숫자에는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의 자리 숫자는 곱하기 100. 1000의 자리 숫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곱하기 1000.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쉽죠? 나이는요, 더더욱 쉬워요. 우리는 나이 계산을 할 줄 아니까요. 그쵸? 얘들은 지금 뭐 거리나 속력, 시간 같은 경우는 공식을 혹은 농도도 마찬가지고요. 증가, 감소 이런 걸 떠나서 이 두 개는 공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요. 증가, 감소는 퍼센트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요. 일에 대한 문제는 그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머리가 핑 돌아버려요. 포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이는 우리 일상생활에 씁니다. A년 전이면요. 내가 지금 20살입니다. 그럼 5년 전에는 몇 살이죠? 15살이죠. 그쵸?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A년 전은 빼주면 됩니다. 5년 후면 얼마가 돼요? 5년 후면 25살이 되죠. 본인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내년에는 몇 살이지? 내후년은 몇 살이지? 3년만 지나면 나는 중학교가 끝나고 2년만 지나면 나 중학교 끝나고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몇 살이 되는구나. 그쵸?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쵸? 나이는. 속력, 시간, 거리인데요. 선생님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는 이거는 속력에 대한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속력은 일정 시간 동안 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눕니다. 속력은. 이게 과학에서 배우는 속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고요. 여기에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변형시키니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리는 시간이 나누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요. 곱하기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요거 있으면요. 얘는 둘이 나누기. 얘는 둘이 나누기. 이런 식으로 곱하기가 있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쭉 빼서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2 곱하기 3은 6입니다. 그쵸? 이 곱하기가 있으면요. 이 숫자는요. 2는요. 곱하기 얘 나누는 숫자가 됩니다. 그쵸? 얘는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쵸? 혹은 또 이 숫자가 있다 쳐볼게요. 3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도 나누기 넘습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도요, 이 두 식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곱하기가 있으면 2 곱하기 3은 6, 2는 3분의 6, 3은 2분의 6. 이해되셨습니까? 그쵸? 우리가 배운 곱하기식에서도요, 구구단에서도요, 이런 곱하기 나누기 원리를 무한정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참, 수학은 재밌습니다. 됐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활용할 때마다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는요, 소금물 전체 분의 소금의 양입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곱하기 100은 왜냐면 퍼센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고요. 그쵸? 소금의 양은 나누기 관계니까 100분의 농도고요. 곱하기 뭐 한다? 얘가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물의 농도는 얘가 지금 소금의 양 에다가 곱하기 소금물의 양분의 100. 이거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얘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가 되는 이유는 지금 얘 둘은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나누기예요. 그럼 둘 중에 여기 이렇게 붙어도 되고요. 이렇게 붙어도 된다는, 붙어도 어차피 곱하기상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얘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 그래서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둘 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둘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도 같고요. 혹은 이렇게 묶어도 같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요, 얘로 식을 전개하면요, 소금의 양은요, 어떻게 한다? 곱하기는 나누기입니다. 소금물의 농도 나누기 소금물의, 그 다음에 양이고요.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되죠. 그럼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된다? 역수가 됩니다. 100분의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아까 우리 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분수를 묶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100이 얘랑 묶어져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식하고 곱하기로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이거 지금 뭐 보충 설명이 나왔으니 한번 볼게요. 소금물에 물만 더 넣거나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물만, 여기서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소금물의 양은 변하겠죠. 물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으니까. 변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증가 감소에 대한 건데요. 퍼센트가 증가한다. 우리 A%는요, 아까 말했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와요. 이 퍼센트란 자체에 곱하기 100이 숨어 있습니다. 얘를 숫자로 바꾸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 숫자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을 해주면 숫자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만약에 0.1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얘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10이 나오고 얘는 퍼센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0.1하고 10%, 그쵸? 의 값은 똑같다는 겁니다. A%면 얼마야? 0.0A나 혹은 100분의 A나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A%가 증가했다는 것은 곱하기를 해주고요. 100분의 A를 곱한 거고요. 증가한 후의 양은요, 나왔는데 이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X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100분의 AX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는 분배 법칙에서 곱하는 수로 묶어주고요. 나머지 합으로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L을 분배 법칙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L을 분배 법칙하면 AC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바꿔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수학이 어려워지면 안 돼요. 곱하기 x가 있습니다. x로 묶어주시고요. 얘는
x 자시니까 2라고 곱하면 되겠죠. 더하기 100분의 a 해주시면 100분의 ax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x 100분의 ax 똑같은 식이라고요. 여기서 곱하기가 있으니까 앞뒤만 바꿔주시면 어떻게 된다?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이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x가 a% 증가하면 n은 증가량이에요. 그럼 증가한 후의 양은 원래 있는 x에다가 100분의 ax 하면 되고요. 반대로 b% 감소하면은 감소한 양이 y가 b% 감소하면은 100분의 by가 감소하겠죠. 감소한 후의 전체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y에서 뭐한다? 원래 y에서 100분의 by를 빼주시면 되고요. y로 묶어지죠. 묶어진다는 것은 분배법칙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원래 y가 되려면 1이 되고요. 여기는 얼마를 곱하면 빼기, 그 다음 얼마를 곱하면 된다? 100분의 b 이렇게 해주시면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온다. 됐죠? 됐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x가 20% 증가했다 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원래 x에다가 20%니까 100분의 20x가 증가했다. 얼마죠? x 더하기 5분의 1x. 여기 앞에 1이 있습니다. xx하고 여기 1하고 5분의 1 더하니까 5분의 6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x가 이제 y가 30% 감소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는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는 비율로 나타내면 0.3이에요. y에서 0.3y 감소했다. 소수로 나타내니까 1에서 0.3 빼주니까 0.7y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나요? 어렵죠?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x가 15% 증가했다 해볼게요. 그럼 x에서요, 증가했기 때문에 얘를 비율로 나타내면 0.15입니다. 0.15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앞에 1이 있어요. 그쵸? x 더하기 2x는 얼마죠? 3x예요.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앞에 이런 더하기가 있으면 앞에 있는 개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1.15x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쵸? 얘를 선생님은 아까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x 더하기 100분의 15x 됐죠? 그러면 얘를 나눠주니까 얼마다? 20분의 3 되나요? 그럼 앞에 1이니까 얼마? 20분의 23x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아까 1.15x 둘이 똑같은 숫자입니다. 분수소수로 나타내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됐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얘가 또 나와 있네요. 한 번 더 보면 3%가 증가했다. 100 나눠주니까 0.03입니다. 그러면 원래 x가 있고요. 거기다 0.03 늘었으니까 1.03x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증가한 약은 본인에다가 증가한 비율 그 다음에 문자 써주시면 되고요. 감소했으면 본인 원래 있었던 거에서 감소한 양 그 다음에 문자 써주시면 된다. 증가 감소 양 감소 비율 써주시면 됩니다. 비율.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 비율을 쓰는 거예요. 3%가 아니라 이걸 비율로 나타내는 0.03 나누기 100을 해달라고요. 그쵸? 1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1은요. 전체 1의 양을 1로 나눠서요. 한 사람이 단위 시간 동안 1일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각각 미지수로 놓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24시간 걸린다. 그때 그러면요. 1시간에는 얼마 한다? 얼마죠? 1시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거는 일로 잡아요. 그쵸? 24시간에 일을 한다. 그러면 1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뭘로 나눈 거죠? 바로 24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24분의 1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몇 시간 한다. 몇 시간이 아니라
X시간 한다. 그러면은 24분의 X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1시간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X시간 한다 그러면은 X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이 이해가 되죠. 전체 일의 양을 1로 잡고 나서 1시간 1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1시간이죠. 만약에 24일이다 그러면 1일에 얼마 한다? 24분의 1 한다.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 1일, 1, 1시간 1 이런 걸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1로 되는 거를 그렇게 잡아주시고 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